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투자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돈이 차고 넘치죠. 이 S&P 500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92,000불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이제 피바다가 된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파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멜린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지만 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매도가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국계 인물이 전문가가 있네요. 주기영, 주기영 클립토퀀턴닷컴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런 여기에 클립토퀀턴 한국계 인물 이름이 주기영이니까 한국계 인물이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280만 정도가 보는 겁니다. 팔로우가 되죠.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거죠. 이 업계에서 280만 정도가 이걸 볼 정도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마구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송이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거니까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는 한 약세장은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네요. 영상을 Not a fair market as long as capital flow in 시장에 돈이 주입되는 한 약세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냈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영상에 등장하는 이게 2012년입니다. 2012년 이게 여러분들 주황색이 캐피털 유동성이 시장에 주입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게 2012년 2015년 몇 년 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위에 이거는 여러분들 캐피털 인플로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이고 2015년에 245불이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본이 유입되고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고 이때 96,000불이었지 오늘은 92,000불까지 가겠는데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 약세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낙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영상을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올렸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분야에 오랫동안 들여다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본인이 놓쳤던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게 3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 12개월 동안 가격이 바닥을 치는 약세장이 될 겁니다. 이게 3월 18일입니다. 2025년. 이분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4년 반감기론을 믿었던 겁니다. 저는 뭐 그걸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기관들이 채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때는 강세장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본인의 수정된 의견입니다. 이번 하락은 장기 보유자들 간의 회전입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올드 비트코이너가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 기관 투자들에게 팔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이동하는 큰 여러분들 자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올해 초에 최고점을 예측했던 이유는 오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대규모로 갖고 있던 고래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같은 여러분 비트코인 재무회사, 연금, 기금, 국부펀드 다른 새로운 채널이 지속적으로 삽니다. 신선한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유입량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하락세는 기본적으로 오지 고래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부펀드, 연기금, 다중자산펀드, 기업의 재무부서들이 훨씬 더 큰 유동성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채널이 멈출 때까지 사이클 시어리, 비즈니스 사이클 시어리, 유동성 사이클 시어리는 끝난 것이 아니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치? 여러분,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을 대단히 학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이나 진실이나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핵심을 여러분 파악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한국계 인물이 제기한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왜 파는지는 여러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래들이 시세 차익도 여러분 누리지만 고래들이 자기들이 여러분들 주력 세력이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력 세력들이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발추너스 기자가 착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네요. 고래들이 왜 파냐. 시세 차익을 누린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대장이었는데 대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이라면 투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세에 여러분들 차익 누린 정도가 아니고 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발추너스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을 착하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주기영이란 분이 여러분들 한국계 인물 같은데 팔로가 여러분들 몇백만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팔로가 여러분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42만 명이네요. 팔로우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8만 명.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 어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제공합니다.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반등하고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8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버드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가 기부금의 1%를 비트코인에 할당한 거고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에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 가운데 같이 판단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들에게 강조할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이 투자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사건인 겁니다. 그다음에 예일이 많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 다른 대학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20% 투자한 겁니다. 정상인 눈으로 보면 약간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10개 종목 가운데 1등입니다. 1등. 비트코인 투자가 하버드가. 즉 맛이 완전히 같습니다. 2등이 15%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무난한 투자니까.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려면은 먼저 뭐가 늘어나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납니다.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내에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가격이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계정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간. 가격 많이 내리면은 당분간은 여러분들 계정을 의도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점 이후에는 변동성 증가와 함께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이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강력한 구매력이 여러분들 형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많은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나 가지고 SSR 지수가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보시죠. SSR 지수가 여러분들 바닥을 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비트코인 시장 가치에 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가 여러분들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점 때 다 이렇습니다. SLR가 바닥치고 올라가고 바닥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긴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수가 늘어나 가지고 SLR이란 지수가 가장 바닥을 친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친 거죠. 스테이블 코인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미지에 나타난 차트는 SSR 지표인데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SSR의 바닥을 친 것은 시장의 구매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단기 전망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불안해하실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꺼질 때는 당분간 계정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신념이 있는 분들은 좀 사시고 그러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어제 잠시 소개됐는데 재인플레이션 정책이 앞으로 성행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높은 물가를 용인하고 낮은 금리를 여러분들 묶어 가지고 예금자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국가 부채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1950년부터 1975년 중반기까지 국가 채무를 126%에서 35%까지 줄였죠. GDP 대비. 그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가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 고인플레이션 정책을 용인해 가지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축자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지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융억압 전략과 재인플레이션 전술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고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금리를 낮춰서 금융억압 정책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국가부채를 조용히 여러분들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억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저축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이전받아서 국가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뜻합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고 물가는 오르고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겁니다. 당시에 정부는 연평균 4에서 5%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습니다.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지면서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축한 돈의 구매력이 해마다 감소했고 정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실질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 국채 실질 이자율은 약 50% 절반 시간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거를 이런 투자자들이 알아차 이런 금에 몰려간 겁니다. 그래 금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행이나 그런 기관들한테 정부 부채를 강제로 여러분들 매수하도록 만든 겁니다. 정부가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책을 쓴 겁니다. 고성장과 고인플레를 결합해 가지고 1945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이런 국가부채를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4, 5% 용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금융억압정책은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환경과 결합하여 국가부채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결합 덕분에 미국의 공공부채는 106%에서 23%까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겁니다. 오늘날의 높은 부채 수준과 저금리 환경은 과거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여 정부가 다시 재인플레이션 정책을 시도할 요인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화폐 구매력을 약화시키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과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금리와 고인플레이션 정책인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병호 TV와 함께 하시면은 그런 시대 변화 추세를 잘 읽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개 한국에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현물 비트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MSTR처럼 그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축하는 비트코인 재무 회사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미국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블랙록의 IBIT와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그다음에 MSTR 대개 여러분들 MSTR은 레버리지 투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 투자 금액의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부분 다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에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좀 손해가 클 것 같아요. 뭐 그러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떨어진 거죠. 200불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뭐 너무너무 싼 겁니다. 이게 올해 33% 이름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1개월 동안도 31% 정도 이렇게 이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MSTR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전문가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아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한 옹호자고 특히 MSTR을 굉장히 열렬히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 귀한 글을 올렸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으면은 레버리지 투자가 10년 지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주황색은 10만 불을 투입했을 때 MSTR에 투입했을 때의 수익성입니다. 수익.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이나 IBIT와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했을 때는 초록색입니다.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내가 IBIT와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 가지고 MSTR을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 여러분들 10만 불을 투입한 겁니다. 10만 불을 투입하고 비트코인이 연평균 30%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비축회사인 MSTR이 주당 BTC의 성장률이 10% 정도로 보면은, 그러면은 수익 격차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현물 ETF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빗썸에 산 그런 비트코인에 10만 불을 투자해 놓으면은 10년이 지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137만 8,600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현물 ETF나 아니면은 그냥 현물이나.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인 MSTR에 투자하게 되면 356만 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하에 이걸 여러분들 그냥 압축하게 되면은 아담 리빙스턴은 비트코인 직접 노출 상품인 IBIT 대신에 MSTR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MSTR이 비트코인 노출 외에 한 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청산 없는 레버리지와 같은 블록성 효과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런 비트코인만 이런 가격에 순응하고, 하나는 비트코인 상승분 더하기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매년 노출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해서 2.58배 158% 엄청난 초과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은 너무 많은 비중 아닌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리스크를 좀 안고 MSTR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이야기죠. 그치? 나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IBIT와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인들에게 허용 안 됐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면은 MSTR이 한 200불 이하로 가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말고 약간은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IBIT는 비트코인 가격을 1:1로 따라갑니다. MSTR은 1:1 비트코인 노출에 더하여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MSTR의 주당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효과는 청산 위험이 없는 레버리지 또는 블록성으로 작용해서 뭐 회사가 여러분들 어려워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팔거나 이런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 성장률 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현물 ETF에 투자하게 되면 13.8배가 원금이 늘어나는데 MSTR을 투자하게 되면 35.6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빙스톤 씨 같은 사람은 자기는 IBIT와 같은 현물 ETF 투자보다도 MSTR을 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밝히는 겁니다. MSTR이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장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청산 없는 레버리지를 여러분들 않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돈이 회사가 재무 상황이 악화돼가 그거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가능성은 있는 거죠. MSTR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주기 때문에 마치 남의 돈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내 계좌에 넣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급락하게 되면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이 나던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투자를 못 하겠죠.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가능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제 한국은 그게 그런 사업이 없겠지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맡겨가지고 5% 6% 정도의 금리로 돈을 얻은 다음에 다시 그걸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까? 꼭 같은 걸 회사가 대행해 주는 거지. 회사가. 그죠? 비트코인 대출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는 역할을 MSTR이 대신해 주고 전문적으로 대신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BIT에 투자하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 성장률 그 자체를 얻는 것이지만 MSTR에 투자하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 성장률에 회사가 매년 추가로 쌓아주는 비트코인 효과를 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MSTR이나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기업 재무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실정적으로 여러분들 한 것은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MSTR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고민을 하죠. 현물 ETF나 아니면은 현물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할 건지 아니면 MSTR 비중을 얼마나 할 건지를 고민하는데 오늘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제가 참 이런 걸 여러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 상당히 부자가 될 겁니다. 정직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인데 가장 그 밑에 여러분 뭡니까? 정직한 방송이니까. 정직한 방송이니까. 그래서 MSTR이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위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위험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약간은 여러분들 IBIT를 한국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투자 심리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죠. MSTR이 이번에도 10만 2천 불에서 여러분들 많이 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22시간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날을 오렌지데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번에도 돈을 많이 투입해가 여러분들 10만 2천 불 수준에서 많이 산 겁니다. 자, 여기에 아담 리빙스톤이 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수는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회사가 금융공학을 동원해 가지고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기 때문에 MSTR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당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자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싼 시기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비트코인 1대 1로 투자하는 건데 MSTR은 비트코인 투자 외에다 계속해서 회사가 사모으는 비트코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비트코인율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더 자산을 빨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처음 같아요. 이걸 좀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MSTR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경우는 단기적인 걱정을 버리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MSTR이 보유한 비트코인 시장 가치입니다. MSTR이 비트코인을 잘 운영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치 프리미엄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MSTR의 여러분들 가격은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투자 심리. MSTR이 금융공학을 잘 운영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축적해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주식을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청산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사는 겁니다. 시장의 심리가 좋으면은 MSTR이 비트코인 가치보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심리가 낮아지면은 MSTR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밖에 여러분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는 400불을 넘었는데 지금은 200불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위험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면 MSTR이 이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시장 가치가 일치가 되면 순자산 가치가 1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56배 1.7배 이렇게 거래되다가 지금 1.21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MSTR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매입된 비트코인은 MSTR 주식 가치의 물리적 최저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MSTR 이름들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당 가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면 그 기준점이 계속 더 늘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노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높아야 된다는 그 최저점이 시간이 갈수록 영구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시장 심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빙스톤 씨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MSTR이 계속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는 한 그 주식의 가장 낮은 가격 한선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현물 ETF보다도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MSTR 주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보시면은 2020년 8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2만 100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64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64만 개가 주식이 주주가 되면은 주당 개수가 나누져 가지고 본인한테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보유량 증가가 리빙스톤 씨가 말하는 청산 없는 레버리지와 그다음에 최저 순자산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MSTR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자면 레버리지 투자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론을 이야기했는데 부정론도 들어봐야 되죠. 망하면 어떻게 되나. 빚을 지고 하는 투자니까. 그죠? 들어봐야겠죠. 엊그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가장 성실한 전문가 가운데 한 존 버넷이 이 업계에서 유명한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MSTR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펀더멘탈 기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다만 투자자들이 위험 심리가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400불 수준에서 200불 아래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식의 극심한 가격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보다도 시장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낮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이라는 희소한 자산을 보유하는 강력한 캐리 트레이드 기회를 제공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단기간에 비트코인 노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MSTR 주식을 좀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매력적인 캐리 트레이드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N 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뭐죠?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가지고 금리가 높거나 수익성이 높은데 투자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STR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좀 적게 들여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투자인 거죠. 그래서 N 캐리 트레이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MSTR은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MSTR이 이러면 4% 금리를 돈을 빌려 가지고 39% 이런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거를 그런 금융공학을 이용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빌리는 이 금리가 낮은 겁니다. 2% 3%. 그죠? 성장률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주주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도 있죠. 청산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더 빌리기 위해 가지고는 주식을 좀 더 발행해야 되니까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비용이 없는 게 없으니까. MSTR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자금 조달 비용 등보다 훨씬 높다면 그 차이만큼 MSTR 주주에게 돌아가는 캐리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융시장이 발전돼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 본인이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늘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대출 받지 않고 그냥 주식을 사는데 회사가 돈을 빌려가 이런 비트코인 수를 늘어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가지고 비트코인 성장률에다가 추가 비트코인 매입 수익. MSTR은 장기간 낮은 비용으로 비트코인 성장률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노출까지 늘리는 영리하고 효율적인 투자 메커니즘입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너무 이름 내려간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이름 우려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부도나면 어떻게 하냐. 가능성 낮은데 모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프리미엄이 소멸되고 주식 희석이 위험이 증가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우려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러면 이 주가 프리미엄이 제로 상태가 되면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게 지금 보면은 165불이 프리미엄이 제로일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MSTR 주가가 199불이면은 프리미엄이 한 20% 붙어 있는 겁니다. 괜찮은 여러분들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MSTR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너무 만연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한 10% 정도까지는. 교만과 아집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잔 홉킨스 대학의 교수가 비트코인은 대단히 투기적인 그런 자산이고 노 펀다멘탈 밸류 근본 가치가 없는 그런 자산이다. 스티브 한크란 사람이 이야기를 했네요. 인상이 좀 고약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물 같은 걸 전공하신 분 같은데요. 커머디티 트레이더니까 선물 시장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커머디티 트레이더. 비트코인이 커머디티지 않습니까? 상품. 전기를 들여가 쓴 상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품이 나온 지 16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no fundamental value 근본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선거 데이터를 이야기해 줘도 당신이 음모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업계 비트코인 업계 여러분들 한 분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덩크슛하는 모습 말이 안 되는 수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전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제 소음도 많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채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주황색은 원가 상승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기료가 많죠.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은 채굴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채굴 장비도 필요하고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판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산 원가를 투입해서 만드는 상품인 거죠. 상품. 그래서 캐피탈 그룹이 전통금융회사에서 처음으로 MSTR에 투자를 할 때 원자재 투자 분석 방법을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에. 커머디티로 보는 거죠. 상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유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고가의 하드웨어 채굴 장비와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금은 땅에서 캐는데 비용이 들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지만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공간을 캐는데 비용이 들고 코드로 된 실체가 있는 자원입니다. 그 채굴 장비가 이름 돌아가지 않습니까? 커머디티.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죠. 2018년에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상품이 등장한 지 10년 만에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대칭적 베팅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8년 3월 3일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모든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은 선점이지 않습니까? 선점. 선점이 여러분들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펀더멘탈과 가격 움직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경쟁자산인 금과 국채에 비해 매우 중요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2018년에 투자하고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7년 정도 흘렀던 거죠. 큰 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죠. 95%가 채굴이 완료가 됐고 하루 채굴량이 450개씩 나오는 겁니다. 이미 채굴이 끝난 건 1995만 개, 채굴되지 않은 105만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프레드 크루그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약 2,5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100만 명이 비트코인 표준 아주 0.00 뭐 그만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0.1 정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가진 겁니다. 만약 소유 수준을 $500로 낮춘다면 한 1억 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그렇게 여러분들 늦은 건 아니 이번에 참 좋은 기회 같습니다. 9만 불 수준에 형성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초기 보유자들 대규모 보유자들이 왜 팔아제끼느냐 앞에서 여러분들 궁금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온 겁니다. 이 업계를 가장 잘 아는 블룸버그 통신의 엘릭 발추나스 기자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진 것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업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투자 방향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데이브 W란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주류로 가는 최종 보스가 원조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채택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여러분들 갖고 있던 고래들 그걸 OG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조 비트코인 그런 지지자들이 비트코인 세계의 헤게모니가 기관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에 권력 투쟁 같은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월스트리트 이런 어문 놈들이 와가 다 최고가 되겠다고 이런 많이 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그걸 발추나스 기자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권력이 재편되고 있구나. 초기 대규모 보유자 OG로부터 금융기관으로 급속하게 여러분들 권력이 이동하고 있구나. 거기서 OG들 초기 대규모 여러분들 보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상했구나. 투매를 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그거를 발추나스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대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OG들이 말하는 헛소리는 91년에 유명 가수 너바나가 서브팝을 떠나서 주요 레이블인 개펜과 계약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애틀의 OG 현장 사람들은 밴드가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건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것들은 더 큰 청중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토록 화를 내는 것에는 어느 정도 속물건성이 있습니다. 속이 여러분 좁아 터졌다는 이야기죠. 예. 오지들은 처음부터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고래들은 자신이 일찍 발견했던 것이 주류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누가 소유하든지 정확히 동일한 자산인 것처럼 너바나 노래도 누가 듣든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발견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지들이 여러분들 투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 업계를 떠나야겠다 생각한 것이 자기들이 주인이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수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이런 축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뭐냐 1991년에 너바나가 새로운 여러분들 큰 시장을 향하기 위해 가지고 새 업체와 계약할 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뭡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거는 진짜 투자해야 되구나. 공박사 여러분들 이렇게 열렬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겁니다.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뭔가가 있는 그런 자산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더 좀 확실히 알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주류화되는 것에 대해서 초기 대규모 소유자들이 거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류화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 외부 금융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의 오지그룹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무슨 이야기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었는데 아니 너가 왕 행세에 우리가 수십 년간 키워온 거를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권력 이동이 확실히 산악한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엘릭 발추누스의 주장 너바나가 인디 레이블에서 메이저 레이블로 옮겨가자 팬들이 배신했다고 비난했던 과거 사례에 비트코인의 초기 지지자들의 거부감을 비유합니다. 주류화는 필연합니다. 위대한 것은 더 큰 충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류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초기 지지자 비판 주류화에 대한 거부감을 액면 그대로 드러낸 것은 그냥 속물이고 속이 좁아 터진 겁니다. 오지들은 자신이 발견한 기술이 주류 사회에서 채택되어서 성공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누가 하든 오지가 갖고 있든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든 간에 본질적 속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아니 너희들이 뭐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9만 원 대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조금 사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이 내용을 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피니가 중개자와 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피니는 초기 사토시하고 함께 아주 초기 엔지니어입니다. 코인당 1,000만 달러를 예측한 여러 게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달러가 여러분들 되려면 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여러분들 대규모 보유자들인 오지들은 초기에 전설적인 엔지니어인 할피니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하버드가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최고로 자산의 20%를 상위 10개 가운데 20%입니다. 20%를 여러분 어디에 배정한 겁니까?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한 겁니다. 전체 기부금의 1%를 할당한 겁니다.
앞으로 연금 기금이 전부 다 1% 2% 5%까지 투자할 겁니다. 국부펀드 연금 기금.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이 아니고 한국은행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선점해야 되고 국민연금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할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니까 2009년 1월 12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10BTC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람이 여기 할핀입니다. 전설적인 사람이네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을 증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사토시와 함께 초기 네트워크에 참여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입니다. 초기 핵심 개발자입니다. 1990년대 초 익명 디지털 현금 시스템인 재사용 가능 작업증명을 개발했습니다. 빨리 죽었네요. 이걸 세상을 못 보고 2014년 너무나 일찍 죽었네요. 그는 종종 사토시 나카모토의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가격 예측 할핀이는 코인당 $10,000가 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부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발추나스는 이 주장을 인용하여 할핀이 전설적인 엔지니어조차도 비트코인의 완전한 주류화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 시스템과 타협이나 통합이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대규모 채택이 필수적이고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자리 잡아야 되는 믿었습니다. 발추나스는 초기의 대규모 소유자들이 오지들이 현재의 ETF나 월스트리트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은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성공을 예측했던 할피니가 가졌던 비트코인의 비전과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딱 오죠. 완전히 주류 자산이 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이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거기서 기분이 엄청나게 상한 사람들이 오지들입니다. 초기의 대규모 보유자들이 그래 투매를 많이 해버린 겁니다. 올해. 그죠? 예. 언제 여러분들 구매를 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어떻든 제가 재무나 이런 부분에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어쨌든 대단히 귀한 아주 특별한 그런 자산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